네, 논리덕질 끝판왕 논술덕후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좋은 논술문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조건 하나 가져왔는데 이 조건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야. 오늘은 글을 통해 논제가 보여야 한다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자. 봐봐. 논술에서 감점을 할 때 가장 심각한 감점이 뭘까? 생각해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표현을 허술하게 하면은 감점이 있겠죠. 어법이 틀렸어. 띄어쓰기가 잘못했어. 감점이 있겠지. 그 다음에 독해를 잘못했어. 얘도. 구성이 이상해. 못 알아먹겠는 전개야. 이래도 감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논제가 이탈돼도 감점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논제 이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심각한 감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논제 이탈이 뭐예요? 논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걸 쓴 거야. 예를 들면 쌤이 이제 뭐 자주 드는 예인데, 문제가 이거지. 자, 학생은 저기 서쪽으로 열보를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3점 슛을 하세요. 라고 이제 한 거야. 그럼 그거를 듣고 이제 학생이 가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쪽 열보 간 다음에 3점 슛을 싹 해야 되잖아. 근데 뭘 했냐면 이 친구가 열보를 간 게 아니고 이제 더 많이 갔어. 골대 밑까지 이제 빡 달려간 다음에 덩크를 아주 멋지게 하고 온 거야. 근데 덩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이 우와 진짜 멋있는 덩크다라고 이제 채점을 하려고 보는 거지. 근데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서쪽으로 10볼을 갔나요? 아직. 10볼을 더 갔지, 그치? 그럼 10볼을 더 갔으니까 더 간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지. 또 뭐가 있을까? 3점 슛을 했나요? 가 있겠지? 근데 뭐 했어? 3점 슛을 했어요? 안 했지. 안 하고 덩크를 한 거야. 그러면은 3점 슛을 했나 이거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해버렸잖아, 아예. 만약에 3점 슛을 했으면 이걸 뭐 잘했나요? 아니면 못했나요? 뭐 이게 있겠지. 그럼 부분 점수 여기 했으면 점수를 잘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점수를 받겠지? 근데 안 해버렸어. 이 몇 점이야? 이거 빵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빵점이라고. 안 했잖아. 진짜 심각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점수다.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뭐 내신 시험을 본다? 근데 뭐 과목이 10개야. 근데 10과목 평균으로 이제 내신 내신 시험을 등수를 매긴다고 쳐보자. 근데 10과목인데 내가 그 중에 한 과목을 아예 버린 거야. 한 과목 빵점이야. 그럼 평균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잖아. 한 과목 빵점 나오면 이거는 타격이 너무 크단 말이야. 복구가 안 돼요. 논제 이탈이란 게 그런 거야. 시킨 거를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봐봐. 너네가 시킨 거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제대로 하려고 하지. 비교를 시키면 비교를 하고, 뭐 설명하쇼 시켰으면 설명하쇼를 이제 하려고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읽어줘야 돼. 보는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지 파악되는 그런 게 아니고, 채점하는 사람이 너의 글을 아주 열심히 읽어주지 않아도 그냥 쓱쓱 봐도 이거는 비교시킨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한 거네 라고 딱 드러나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뭐야 이거 내가 시킨 걸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논제 이탈이 나오면은 정말 심각한 감점이니까 우리 얘는 꼭 피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보자. 그러면은 어떤 글이 논제 이탈로 보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지. 난 분명히 비교를 하라고 시켰어. 근데 요약을 했네. 이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올까?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봤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두 문단을 쓴 거야. 그래서 가는 뭐라고 한다. 첫 번째 문단.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블라블라 막 쓴 거지. 이는 어떻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줬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뭐 쓰냐면은 이와 반면에 제시문 나는 뭐라고 한다. 라고 해서 얘랑은 내용적으로는 대비가 되도록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보면은 이건 제시문 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시오라고
볼 수도 있는 글의 구조인 거지. 너네는 비교를 했을 거야. 비교시켰으니까. 내용적으로 얘랑 이게 다르고 얘가 이렇게 달라요.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읽는 사람이 어쩌면은 그냥 가를 요약한 것 같은데? 라고 보게 되면은 굉장한 감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논제 이탈을 너네가 일부러 할 리는 없잖아. 일부러 할 리는 없는데, 읽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여지가 생기는 글쓰기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고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논술을 굉장히 이제 사고력은 좋은데 점수는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면 되게 똑똑하고 생각도 깊어. 그래서 제시문들을 보면서 와, 굉장히 참신한 수준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글을 지 맘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스타일인 거지. 거의 뭐 에세이를 쓰셨어. 근데 읽어보면 뭐 장난이 아니야. 오, 이 친구는 무슨 철학자가 될 것 같아. 근데 시험 논술에는 안 맞는 거야. 왜? 그럼 시험 논술에 시킨 게 많잖아. 시킨 게 복잡하다고. 그걸 보면서 보통 이제 그 교수님들이 기대하는, 처음에는 비교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대치가 있다고. 왜냐면 논제에서 주잖아.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순서에 맞춰서 비교에는 비교에 적합한 글쓰기 구조, 이런 것들이 딱 전형적으로 교수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쭉쭉 나오면 채점하기가 편한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봐야만 비교인 줄 안다면 아무래도 불리해지겠지. 이게 그리고 이제 뭐 100명 중에 막 20명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 100명 중에 막 5명 뽑고 4명 뽑고 이런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딱 정확하게 요구하는 유형에 맞춰서 기대하는 구조, 전개,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채점상 유리하다는 거야. 물론 논술은 당연히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 당연한 거지. 형식이 중요해.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형식도 중요해. 왜? 너네가 파이널 가서 나중에 가서 정말로 실전에서 시험을 볼 때 내용이 어이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 논술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정말 실질적인 경쟁자들을 본다면은 내용적으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이제 정답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잘 없어. 다 어떤 게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해한다고. 근데 글을 쓸 때의 전개 구조나 이런 거는 정말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변별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교수님들이 대충 봐도 이거를 명쾌하게 우리가 시킨 걸 잘 충족시켰구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 이 싸움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대충 훑어봐도 비교로 보여야 돼. 비교를 시켰다면, 혹은 설명하시오를 시켰다면 대충 훑어봐도 설명하시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전개 구조대로 얘가 충족시켜 줬는지를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련되게 글 쓰려고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 특히나 초보일 땐. 되게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막 녹여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자세히 봐야 알아. 그러지 말고 조금 노골적으로 쓰더라도 우리는 논제에 대한 대답인 줄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리고 은근히 어려워요. 봐봐. 생각해봐. 어떤 논술 문제에 대해서 그 논술 수업에서 그 제시문 해설을 다 해줬어.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가 있는데 가나다라 마를 같이 읽었단 말이야. 다 알아. 여기 50명 학생이 앉아있는데 50명 학생이 전부 가나다라 마에 대해서 잘 독해를 했어. 근데 어떤 게 정답인지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온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한 800자짜리 글인데 선생님이 자, 이제 800자짜리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자유롭게 한번 써봐. 너가 이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구성해봐. 라고 하면 있잖아. 진짜 천차만별의 글이 나와, 그때부터. 답은 똑같이 알고 있는데 글은 다르다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매우 달라져.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봐도 시키는 거에 정확하게 대응한 글만 살아남는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예상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야. 비교를 시키면 뭘 해야 되겠어? 아직 논술에 대해서 안 배운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교시키면 공통점, 차이점이 드러나야 돼. 근데 차이점을 시킬 때는 뭐가 관건이냐면은 그 어떤 쟁점을 바탕으로 논하는가. 제시문 가와 나가 있으면은 얘는 A고 얘는 B래. 근데 A와 B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쟁점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해. 얘도 나와야 돼. 얘 쟁점을 C라고 한다면 C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게끔 글을 썼어.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예상하는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은 글이야. 그럼 채점할 때 좀 불리해지겠지. 그리고 비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읽고 있는데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 그러면은 차이점의 요 비교 기준, 즉 쟁점에 대해서 보통 초반에 언급해주고 그 뒤에서 상수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봐봐. 너네들 국어 공부할 때 비문학 지시문, 독서 지시문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와 B를 비교할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교할 것이다가 보통 몇 번째 문단이 나와? 첫 번째 문단에서 알려주잖아, 보통.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우리 수능 볼 때도 그렇게 보았잖아. 그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편집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내용이잖아. 즉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예상하시는 글의 전개 구조들이 있다고. 그게 아주 세밀하게 정해진 건 당연히 아니야. 근데 기본 틀은 있단 말이야. 교수님 예상한 전개 구조. 그걸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쌤은 이제 논술을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요 전개 방식에 대한 안내예요. 많은 친구들이 뭐 정답까지 다 알고 이제 뭘 시켰는지까지 알아도 그래서 선생님이 몇 문단 정도로 구성하면 적당할까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뭘 쓰는 게 적당할까요? 그럼 첫 번째 문단에 뭘 쓰면 그 첫 번째 문장은 뭘 쓰는 게 적당할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뭐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어나가야 괜찮을까요? 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도 자세히 다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끝까지 논술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제 이거를 너네들이 최대한 이거를 손에 잡히는 구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주고 이거를 이제 일단 익히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본강의 가면 듣겠지만 표준 전개만이 정답은 당연히 아니야. 글쓰기 전개가 어떻게 하나로 고정되겠어. 다만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을 일단 알려주고 일단 여기에 숙달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요소도 파악했고 전개 방식도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잘 발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형해도 되지. 뭔지 알겠지? 우리 그런 거잖아. 바둑에서도 정석이란 게 있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일단 익힌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시키겠죠. 자기화를 시키겠지. 근데 이게 먼저잖아. 논술에서도 표준 전개라는 게 있다. 그거를 일단은 배워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쌤이랑 같이 논술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걸 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주면서 마치려고 그래. 봐봐. 내가 정말로 논술문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논술문을 써서 보여줘. 근데 논제는 알려주지 말고. 그걸 친구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일단은 친구가 그걸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일단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논제가 뭐였는지 한번 맞춰보라 그래 봐. 네 글을 보고. 야, 이게 논제가 뭐였던 것 같아? 뭘 시킨 거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 에 대해서 친구가 상당히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네가 대답한 거 아니야? 이건 가와 나를 비교한 다음에 비판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을 네가 쓴 거지. 라는 식으로 자세하게 너의 글에 대해서 논제를 역추적할수록 네 글은 좋은 글이야. 왜? 전형적인 논지 전개 방식으로 독자가 예상하는 그 방식이 적용됐다는 거거든. 그럼 굉장히 명쾌하게 쓰여진 글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용은 물론 좋아야 되지만 내용은 기본이고 형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예로 아까 비교랑 요약을 한번 얘기해 줬잖아. 네 글 보고 나는 분명히 비교라고 해서 썼는데 읽는 사람이 이거 그냥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글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도 해. 이 방식 맞춰서 한번 점검해보고요.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무료 강의로 가장 논술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유형들에 대한 표준 전개도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우리 이제
논리평면 천만남이라는 무료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 저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이제 요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요걸 한번 숙달하면 내가 훨씬 채점상에 유리하겠구나. 라는 거 정도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요게 쌤 마음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점검해보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